세월호 특별법을 유가족 뜻에 따라 다시 협상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더 많은 것으로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선상 카지노를 허용하는 크루즈법 통과를 해수부의 핵심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황준호 뉴스 취재팀장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어서 오십시오. 예. 앞서서 한국갤럽 여론조사 정치권 관련된 내용들은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조사도 했어요? 예, 응답자의 47%가 유가족의 뜻에 따라야 한다라는 답을 했습니다.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 동안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유가족의 뜻에 따라서 다시 협상을 해야 된다라는 답변이 47%가 나왔고요. 여야 재협상 안대로, 기존의 안대로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된다라는 답변은 40%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의견 유보는 13%였습니다. 특히 이번 갤럽 조사는 어제 조선일보의 어제 조간신문에 실린 여론조사 결과와 반대라는 것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는 미디어 리서치에 의뢰해서 특별법 관련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여야가 재합의한 대로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48.5%가 나왔고 다시 협상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은 43.5%로 나타났다 하면서 국민들이 여야 재합의안을 지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그리고 유가족들이 요구하고 있는 수사권, 기소권 보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했습니까? 예,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다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줘야 될지에 대해서는 갤럽 조사에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줘야 된다는 의견은 41%였고요. 주지 말아야 된다는 의견은 43%였습니다. 그리고 15%가 의견을 유보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야당과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여야 유가족 3자 협의체. 이 구성에 대한 질문에는 찬성이 47%, 반대는 41%로 3자 협의체를 지지하는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의견 유보는 12%였습니다. 이걸 전체를 종합해보면 협상을 다시 하고 또 여야 유가족 3자 협의체를 만들라라는 의견은 분명히 많았고요. 그리고 수사권, 기소권을 부여해야 된다는 의견은 갈린다. 이렇게 갤럽 여론조사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세월호 참사 수습이 끝날 때까지 진도에 있겠다. 수염 기르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이미지도 좋아지고 진정성을 일부에서는 평가하기도 하고요. 그 대상이 바로 이주영 해수부 장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지난 7월 1일에 실종자 가족들의 동의를 사전에 얻고 국회 국정조사에 잠깐 왔다 갔던 적이 있었고 그 후로 계속 진도에 있는가 했었는데요. 지난 21일에는 5박 6일 일정으로 갑자기 일본 출장을 갔고요. 또 어제는 제주 국제 크루즈 포럼이라는 곳에도 참석했습니다. 장관으로서 꼭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국회에 출석했던 7월 1일 국회에 출석했을 때처럼 가족들한테 알리고 가면 되겠지만 과연 이 크루즈 포럼이라는 곳이 세월호 참사 수습을 놔두고 가야 될 곳인가 라는 의문이 생기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서 했던 말이 더 문제인데요. 이주영 장관은 해수부의 핵심 과제로 크루즈법을 올해 안으로 통과시키는 게 핵심 과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주영 장관한테는 세월호 참사 수습 다음으로 중요한 게 선상 카지노를 허용하는 크루즈법 통과냐 이런 지적이 유가족 사이에서 인터넷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크루즈법 통과 발언 후에 이주영 장관은 9월 1일부터 세종시의 해수부 장관실로 복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고요. 세월호 참사 수습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가족들이 현장에서 몸을 빼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라는 답을 했습니다. 네, 몸을 빼는 것이야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크루즈법. 예. 선상에서 카지노 하도록 허용해 주는 법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오늘 검찰이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을 기소했어요. 예, 박지원 의원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면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 6월이었습니다. 언론 인터뷰에서 박지원 의원이 비선 라인 10,000회가 국정을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면서 동생인 박지만 회장 그리고 대통령의 측근 비서관인 이재만 비서관, 또 최태민 목사의 사위였던 정윤회 씨, 이 세 사람을 10,000회의 주인공으로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보수단체인 새마을 포럼이라는 데서 박지원 의원한테 허위 사실을 유포 혐의를 해서 고발을 했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검찰이 박지만 씨와 정윤회 씨가 공직을 맡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정에 관여할 수 없다라는 좀 군색한 이유를 들면서 박 의원의 발언은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검찰은 지난 2012년 박 의원의 인터넷 방송 나눔꼼수다에 출연해서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 씨를 자주 만났다라고 폭로했던 것 역시 명예훼손으로 기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연합 박범계 대변인은 박지원 의원과 비슷하게 만만의 발언을 했던 박관용 전 국회의장, 여기에 이 사람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하지 않는다라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야당 정치인 재갈 물리기 수사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리고요, 그 세월호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글을 올렸던 일베 회원, 예. 이 20대 청년인데요. 네, 결국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예, 서울중앙지법이 세월호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글을 올린 일간베스트 일베 회원 정모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세월호 참사 다음 날인 4월 17일부터 이틀에 걸쳐서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해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정말 이상한 허위글을 올려서 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무분별한 허위글로 희생자들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매우 심각한 피해를 입혀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처벌의 근거를 밝혔습니다. 네. 자, 아랍에미리트연합 UAE, 예. 이 나라에 짓고 있는 그 원전, 우리나라 기술로 짓고 있죠. 근데 그렇습니다. 여기에 예. 쓰인 부품도 문제가 있는 부품이었다고 해요? 예, 일단은 의혹인데요. 의혹의 근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정의당 김재나 의원이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 부품 납품 현황 이런 자료를 분석해서 제기한 의혹입니다. 한수원은 2012년 말부터 작년 2013년까지 시험 성적서 위조 이런 것들을 위조한 50개 업체 중에서 11개 업체를 제재했는데요. 이 업체들 11개 업체를 포함해서 총 12개의 부정행위 업체들이 UAE 원전 부품을 납품했다는 것이 최근에 확인됐습니다. 문제 12개 업체 중에서 6개는 작년에 시험 성적표 위조뿐만 아니라 실제로 위조 부품을 국내 원전에 납품했다는 것이 그런 사실이 드러나서 적발됐던 것입니다. 바로 이 업체들이 UAE 원전에도 같은 부품을 납품했다고 김재나 의원이 주장했습니다. 김재나 의원은 UAE 원전의 위조 부품 납품은 외교적인 마찰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이거는 원전 사고의 위험이 있으니까 전 세계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부와 한전이 당장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